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 홍일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관한 법적 판단.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있었고요. 이의소에 대해서의 소송비용 부담과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대한 변호사 보수 포함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소의 소송비용과의 관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 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 보수의 신청비용 포함 여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리적 중요성. 이 판결은 회생 절차에서의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특성과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 피신청인은 2014년 9월 19일 중앙법원에 채무자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 확정의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관리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 결정. 법원은 2015년 11월 6일 피신청인의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중앙지방법원에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12월 22일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의소의 소송비용 부담의 범위.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이의소에서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하는 경우에 이의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만 정하면 된다. 별개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 이의소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소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 비용 부담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별도의 소송비용 획정 가능.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에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의소에 관한 소송비용 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원칙은 민사소송 109조 1항에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억이면 680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변호사 보수 규칙 제3조 1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해 지급함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소송비용 산입의 제한성. 변호사 보수는 당연히 그 소송비용 전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나아가 목적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회생 절차의 소송 목적 가액 결정. 회생 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명목상 이의채권액을 기준으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면 인지 등의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죠. 당연하죠. 지금 뭐 돈 낼 돈도 없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178조의 규정.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제외. 채무재산법 178조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소송 목적 가액 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특성. 채권조사 확정재판은 뭐죠? 간이한 절차죠. 채권조사 확정재판은 변론 절차가 아닌 결정 절차로서 진행되어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신문하거나 신문기를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지도 정액이에요.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조사도 간이합니다.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결정에도 이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는 등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됩니다. 결정문도 몇 장 안 됩니다. 신속한 권리 확정. 간이한 신문 결정 절차인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이 채권을 신속히 확정하지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과 이의소의 제도의 취지. 권리보장.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거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중 절차. 채권조사 확정 재판과 이의소라는 이중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신속한 결정. 간이한 신문 결정 절차로 이의채권을 신속히 확정합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소를 제도를 두고 있고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을 항고심이 아닌 채권조사 확정 재판과 동일한 신급이 이의소로서 할 수 있는 취지는 간이한 신문 결정 절차인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이의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되 그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거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변호사 보수 산입의 문제점. 소송 목적의 값 산정 불가. 현재 민사소송법, 채무재생법 및 변호사 보수 규칙 하에서는 변호사 보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채권이 과도한 증가.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여 신청 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 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이 과도한 증가로 회생 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이용 저해. 채권조사 확정 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행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에 관한 대법원 판단. 변호사 보수 불포함 변론. 대법원은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비용에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특성과 제도적 취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간이한 신문, 변론 절차죠.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변호사 보수를 절차 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결정 파기 이유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소송 비용액을 확정한 원심 결정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제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법적 성격을 보겠습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은 통상의 소송 절차와 달리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됩니다. 위 차트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주요 특성과 중요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간이한 결정 절차와 신속한 권리 확정이 가장 중요한 특징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변호사 보수를 신청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가 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변호사가. 회생 절차에서의 소송 비용 체계. 채무재생법 33조. 회생 절차에 관하여 채무재생법의 규정이 없는 때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역시 회생 절차에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109조 제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규칙 3조.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획에 의해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신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재생법 178조. 이게 이제 중요하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그러니까 변제율로 곱합니다. 회생계획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도 마찬가지죠. 채무재생법 제177조. 회생채권자 등의 소송비용 상한 장부에 관하여 정한 채무재생법 177조에서는 해당 조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상한 청구의 범위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포함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소송 목적가액 결정에 관한 채무재생법 178조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소송 목적가액 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조사 확정 재판 신청서에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고 민사 서류 접수에 붙이는 정액의 인지 1,000원만을 붙이도록 하고 있어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0원이죠. 그래서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비용 구성.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서에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고 민사서류에 붙이는 정액의 인지 1,000원만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지 않는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 목적 값을 뭘로 정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채권조사 확정재판과 이의소의 관계. 간이한 신문 절차로 이 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는 절차죠. 변론 절차가 아닌 결정 절차로 진행되며 정액인지 1,000원만 필요하고 엄격한 증거 주사 없이 이의 요지만 적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이의소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는 이제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걸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입니다. 보다 엄격한 절차와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며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중 절차의 취지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거나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 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 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도입한 이중의 절차이다. 이 이중 절차가 비용 증가로 제도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익채권 부담 문제.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 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 보수를 신청하여 신청 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패소할 경우 공익채권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담, 회생 절차 진행. 공익채권이 과도한 증가는 회생 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 이중 비용 증가. 채권조사 확정재판과 이의소에 각각 별개로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한다면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법원의 결론 및 판단 근거. 변호사 보수 불포함.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 비용에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타당하다. 소송 목적의 값 산정이 불가합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정액인지만 붙이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도적 취지 고려. 채권조사 확정재판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에 비춰보면 변호사 보수를 절차 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서 상환받도록 할 필요성이 소송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제도 이용 방지 저해.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원심 결정의 파기 및 환송.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 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됨을 전제로 소송 비용액을 확정한 원심 결정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재항고 이유 인정.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법적이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특성을 인정한다.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서 통상의 소송 절차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명확화.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 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하여 소송 비용 기준의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 절차의 효율성 제고. 공익채권이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판단으로 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중 절차의 취지 보전. 채권조사 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비용을 증가로 인해 제도 이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취지를 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계속 반복이죠.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 비용에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특성과 제도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절차의 명확성.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이의소에서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인가한 경우 이의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적 질침. 이 판결은 회생 절차에서의 채권조사 확정재판과 관련된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중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아무튼 뭐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 파산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결론은 정액인지 1,000원을 붙이고 금액에 상관없이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소송 목적값이 없어서 그렇죠. 왜? 100억을 청구하나 1,000억을 청구하나 1억을 청구하나 정액인지 1,000원만 딸랑 붙이기 때문에 그 100억, 1,000억, 1조 그걸로 소송비용 목적의 값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도 산정할 수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